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들어보고 있는데요. 화요일인 오늘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저희 오늘도 IT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 지난 시간에 네. 메타의 언어 모델 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얘기를 나눈 도중에 또 소식이 나왔어요. 이 네. 애플이 또 GPT를 하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뭐 완성시킨 건 아닌데 실은 우리도 애플도 GPT를 하고 있었다 이런 네. 얘기를 이제 한 것이죠. 이제 지난 이제 현지 시간 19일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언어 모델 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애플이 한다고 하니까 그날 어떻게 보면 잠깐이었지만 이제 주가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네. 이제 애플이 기록하기도 했었죠. 이제 그만큼이나 또 애플이 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받기도 했고요. 또 반대로 왜 갑자기 애플이 이 타이밍에 이거를 공개할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잠깐 얘기 드렸지만 메타가 결국에는 퀄컴이라고 하는 그 스마트폰에 칩을 만드는 회사와 이제 제휴를 해서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안에 이걸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애플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실은 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네. 딱 그날에 이렇게 좀 발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7개 빅테크사들이 정말 모두 다 이 챗GPT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관련된 사업들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애플 GPT 뭔가 굉장히 벌써 사과 로고에 팬시한 느낌이 드는데 어떤 방식으로 나오게 될까요? 일단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쨌든 스마트폰 안에 탑재되는 형태가 된다고 하면 그건 어떤 구조로 나올까 할 때 그건 조금 기사들이 나온 거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구글의 어떤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애플 하면 또 맥 컴퓨터가 있잖아요. 네. 컴퓨터와 그다음에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라고 하는 것들을 다 연동을 시킬 텐데 그런 방식에서 최근에 이제 윈도우에서 윈도우 11에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좀 보면은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혹시 영상이 준비되는지 모르겠는데 윈도우 11 안에 이번에 베타 버전으로 코파일럿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코파일럿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를 지금 뭐 화면에 잠깐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윈도우를 쓸 때 윈도우 옆에 그냥 저렇게 챗GPT 같은 대화창이 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기에서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컴퓨터가 좀 이상할 때 뭐 제어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기다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조금 뭐 집중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더니 제가 그렇게 되면은 제가 뭐 타임도 이제 워치 집중할 수 있는 타이머도 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윈도우도 어두운 모드로 하면 좀 더 집중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저걸 바로 실행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제가 저 보시는 것처럼 파일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내가 PDF 파일을 이제 바로 주고 저 내용을 요약해 달라고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나 기분이 좀 뭐 별로인 것 같은데 좀 음악 좀 틀어줄래?라고 얘기를 하면 네. 알아서 저렇게 스포티파이 같은 음악 앱이 켜지는 거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형태로 내가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작업 결과 괜찮아요. 그럼 그 괜찮은 거를 메시지로 보내고 싶다. 메신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코파일럿에 들어가서 야, 나 이거 잘 만들었는데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팀한테 보내줄래? 라고 하면 자기가 알아서 이제 메신저를 네네. 켜서 보내주는 뭐 저런 형태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에 이번에 이제 지금 이미 개발자 버전으로 지금 좀 이제 저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저런 거 비슷하게 이제 애플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그냥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시리 키듯이 뭔가 대화로 뭔가를 불러와서 그 안에서 지금은 뭐 알람 맞춰줘 이 수준이라고 치면 그냥 컴퓨터의 모든 작업 아니면은 뭐 아이패드의 모든 작업, 애플의 아이폰의 모든 작업을 다 연동해서 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애플 GPT까지 좀 나오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빅테크사들이 모두 좀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스닥의 빅7이 모두 다 이 지금 AI에 참전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애플,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그다음에 메타, 그죠? 알파벳까지 모든 7개의 회사가 지금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빅테크가 참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저 회사들이 지금 대부분 다 이 모델까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모델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저들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구글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기사 작성을 도와주는 어떠한 제네시스라고 하는 녀석을 테스트를 하고도 있고요. 또 그 외에도 결국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마존이나 저런 것들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시스템들에서 이 언어 모델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여러 가지 세팅을 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렇게 또 인공지능에 참전을 하게 되면서 과연 기업들이 어디서 또 두각을 나타내고 서로 협력은 또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은 요즘 잘 하고 있나요? 이제 결국에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국내 기업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항상 나온다 하다가 안 나오니까 상당히 그러게요. 걱정스럽긴 네. 했어요. 그래도 이제 네이버가 실제로 출시 일자들을 타임라인으로 쭉 잡았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하나의 제품을 낸다는 게 아니라 저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제품을 낸다는 건데요. 이미 이제 실제로 제 주변의 스타트업들도 이제 시스템을 한번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하이퍼클로바 X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나올 초거대 언어 모델의 스타트업들 몇 곳에 지금 선공개를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8월에 네. 이제 공식적으로 챗 GPT 비슷한 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 클로바 X라고 하는 베타가 나오고 또 이제 하이퍼클로바 그러니까 언어 모델 전체죠. 네. 저것도 이제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9월에 우리가 이제 네이버 검색창 안에서 실제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큐라고 하는 서비스가 또 나올 큐요.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이팅을 하는 저런 모습들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럼 검색을 이제 하이퍼클로바 기반의 어떤 생성형 언어 모델 기반의 검색이 무엇인가라고 보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주변에 진짜 비서한테 시키듯이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뭐 네. 저녁에 강남역에서 10명이 회식하기 좋은 뭐 예를 들면은 룸이 있는 뭐 장소를 알려줘. 식당 찾아줘. 저런 식으로 하면 자기가 알아서 이제 내용을 기반으로 저렇게 Q라는 녀석이 저렇게 검색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검색을 한 다음에 그 밑에 실제로 업체나 내용들까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정말 원하는 대로 검색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최근에 이 언어 모델 쪽에서 좀 집중할 만한 회사가 LG입니다. LG요? 네, 네. 우리가 이제 계속 뭐 네이버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카카오 얘기만 했는데 그렇죠. LG전자는 이미 이제 본인들의 언어 모델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엑사원 2.0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했고 저거의 이제 특징 같은 경우에는 좀 범용성보다는 특화된 부분이 많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뭐 특허나 논문 같은 것을 4,500만 건 이상 또 이미지를 3억 5천만 장 이상 학습했다라는 거고요. 저 엑사원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엑사원 유니버스라고 그래서 약간 전문가와 질의를 하거나 전문가와 실제 연구를 하는 것 같은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또 이제 LG가 화학 쪽이나 이런 쪽이 네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화학 및 바이오 분야에서도 특화를 해서 쓸 수 있는 엑선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화학과 뭐 바이오나 제약, 의료, 금융 이런 데서 쓸 수 있다는 건데 실제 이제 내부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친환경 배터리 관련돼서 첨가제 소재를 만든다라고 할 때 네. 기존에는 이제 그 어떠한 우리가 신약 만들듯이 인공지능을 또 이것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존의 서비스에서는 한 10,000번 이상의 시행착오를 했어야지 됐었던 게 요걸로 되면은 그 안에서 수십 회 안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이나 아주 실제로 이제 개발을 할 때 도움을 많이 주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를 연동해서 읽는 이제 엑선 아틀리에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그 셔터스톡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유료 사진 사이트 판매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와 같이 지금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내가 이미지를 넣게 되면 그 이미지에 대해서 실제로 텍스트로 설명해주는 네. 이런 것들도 이미 하고 있고요. 또 이거를 만들 때 좀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 그러니까는 실제로 사람들이 최근에 기획하는 프로세스를 이 안에 넣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디자이너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까지 뭐 만들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외에도 최근에 뭐 국내 은간한 스타트업들이나 대기업들이 특히나 IT 관련 대기업들이 다 이 언어 모델에 뛰어들고 있는데 맞아요. 네. 뭔가 엄청 큰 그 범용적인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SLLM이라고 그래서 약간 작은 형태의 언어 모델들, 네. 특화된 언어 모델들까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이루다로 상당히 유명해진 스켈레털 네. 랩스도 있고 또 그 외에 뭐 NC 소프트나 다양한 회사들이 이제는 조금
작지만 특화된 이런 언어 모델까지 다양한 형태들로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 언어 모델 이제 국내 기업들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참전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네. 이제 분야 자체도 좀 세분화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모두 인공지능 열풍이 불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이와 관련된 시위가 또 확산이 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좋아할까라고 할 수 있으면 또 그쵸. 싫어하시거나 이거 안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미션 임파서블 하면 떠오르는 탐 크루즈 있지 않습니까? 네. 탐 크루즈와 함께 배우 16만 명이 소속돼 있는 미국 배우 조합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파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는 영화 안 만들겠다 이러고 있고요. 실제로 그 전부터 이런 영화나 이 넷플릭스의 넷플릭스에 있는 여러 가지 대본을 쓰는 네. 작가협회에선 지금 이미 파업 중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가협회와 배우협회가 모두 다 파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후속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 다 연기되고 있어요. 뭐 제일 대표적으로 글래디에이터 2나 뭐 데드풀 3 그리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션 임파서블도 원래 이번 시리즈에 또 시즌 2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네네. 이것도 지금 다 연기되고 있고 유명 배우들 역시도 지금 이 파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뭐 작가들의 파업에 대해서는 대략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시나리오를 누가 써주고 하면은 네. 이건 위험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왜 배우들까지 이렇게 파업에 동참을 했을까요? 배우들도 AI가 일자리를 뺏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떤 거냐라고 할 때 퍼블리시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AI 기반의 컨텐츠 회사들 제일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죠. 네. 넷플릭스가 이제 그 연기자의 초상권과 관련돼서 계약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촬영할 때의 초상권 말고도 네.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초상권을 같이 사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단순히 어떤 디지털 초상권을 사인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인을 하면 이 사람을 이제 디지털로 스캔을 한번 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스캔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 사인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배우들은 그러면 나 한 번 나와서 이제 쫙 온몸 스캔하면 그다음부터는 나 출연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네. 이렇게는 우리 계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거에 대한 좀 같이 좀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스크리닝을 해서 정말로 쓰일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영화에 네.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미 투입되고 있고요. 최근에 인디아나 존스가 개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인디아나 존스 같은 경우에 해리슨 포드가 나오게 되는데 해리슨 포드가 좀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젊은 시절의 얼굴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젊은 시절의 얼굴을 실제로 AI가 합성을 해서 이번에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런 형태들로 있고요.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은퇴한 이제 브루스 윌리스 있지 않습니까? 그쵸. 브루스 윌리스를 AI로 합성을 한 광고를 만들었는데 정작 브루스 윌리스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러시아에 있는 몇몇 광고주들이 얘기도 안 하고 브루스 아이고, 윌리스를 네. 활용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또 Everything All at Once라고 하는 이제 작년에 이제 아카데미에서 많은 상을 탄 독립 영화가 있는데 그 독립 영화에서 이렇게 돌이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것도 실제로 배우나 이제 스태프들이 밀어오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해서 돌을 움직이기도 하는 이런 형태들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사우스 파크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네. 있어요. 미국에 상당히 유명한. 근데 이거를 저희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어떤 거냐?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들 중에 누구 주인공으로 할 거야? 그 다음에 누구 주인공으로 한 다음에 이런 식의 내용으로 만들 거야라고 저렇게 명령어를 넣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 명령어를 보고 기존에 이제 사우스파크에서 학습돼 있었던 다양한 캐릭터나 아니면 목소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기반으로 10분짜리 애니메이션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와. 네, 지금 저기 보면은 실제로 저 사우스파크에 대해서 아까 명령어를 넣고 명령어를 넣은 거 저렇게 나오잖아요. 저게 사람이 기획해서 말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사우스파크의 그 컨텐츠들을 네. 학습한 것을 갖고 저렇게 자기네들이 나와서 말도 하고 목소리도 내니까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의 어떤 지적재산권 혹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에 대한 형태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좀 두려움이 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것에
네. 특히나 이렇게 좀 파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배우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가 좀 이해가 가네요. 영상이 네. 이렇게 자연스럽고 또 인공지능이 정말 벌써 영화 분야에 이렇게까지 침투를 했다고 하니까 놀라운 것 같은데 뭐 이번에 또 미션 임파서블 영화 나오는데 거기서 또 인공지능이 사람을 공격하는 그렇죠, 뭐 그런 그렇죠. 장면이 있대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도 정말 인공지능에게 공격을 당하는 게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이론적으로만 보면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사고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는 아니고 시뮬레이션을 한 거죠. 영국의 왕립한국학회에서 5월에 뭘 했냐면 미국 이제 미래 공중정주 또 우주 항공우주 역량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걸 했냐면 AI 드론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상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드론이 실제로 사람과 같이 어떤 임무 수행에 들어갑니다. 근데 임무 수행에 들어가는데 드론 입장에서 보니까 인간 조종사가 자기의 시뮬레이션 할 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시뮬레이션이긴 하지만 AI 드론이 실제로 이 임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인간 조종사를 공격한 사례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어떻게 보면은 적의 지대공 미사일을 파괴하라는 건데 그 부분에서 오히려 인간은 공격 중지를 이제 내렸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야 이거 공격 중지가 아니라 빨리 공격해야 되라고 이제 드론이 느끼고 차라리 너 이거 공격 못하게 하니까 내가 너를 이제 공격하고서라도 이 이제 미션을 해결해야 돼라는 네. 식의 이제 했다는 실험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논란이 되자 이거는 그냥 일종의 사고 실험이었지 실제로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정도까지 이미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제 각각에서 좀 부작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네. 이제 규제로 또 넘어갈 것 같은데 미국에서 생성형 AI 기업에 대해서 또 정부랑 자율 규제에 대해서 좀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는 뭐 유럽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들은 규제에 대한 것들을 하지만 미국은 그래도 이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회사들이 다 결국에는 인공지능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규제보다는 성장 쪽에 우선을 뒀는데 최근에 이제 약간의 가이드라인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조금 어느 정도는 좀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모두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구글이나 메타 또 오픈 AI 같은 이 7개의 회사가 콘텐츠 자체에다가 워터마크를 넣고 보안 기술을 개발하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심플한 방법입니다. 방법 자체는 컨텐츠가 나오거나 아까처럼 저런 애니메이션이 나오거나 영화가 나올 때 저기에 저거는 이제 생성형 AI가 만든 거다라고 하는 걸 뭐 표시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뒷단에다가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코드의 형태로 넣는다거나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기술적으로 쓸 때 좀 부적절한 사용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안전하게 하겠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강제화는 아니고 자율 규제다 보니까 네. 얼마나 저게 가이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 규제로 일단 시작은 했는데 네.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이 생겼을 때 대부분 지금까지 있었던 거에는 그래도 덜 규제를 받아요. 그쵸, 예, 네. 결국에는 규제라는 것이 강하게 생길수록 그게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지금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AI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조금 더 기술적으로 빨리 진화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하루라도 빨리 조금 더 움직이고 하루라도 빨리 서비스나 상품을 내야 되는 시기다. 뭐 네. 이렇게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또 새로운 규제가 생기면요, 진입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어려움이 네. 생기니까 그 전에 좀 빠르게 생태계를 확장해서 시장을 선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 IT 이야기로 채워가 봤는데요.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실적 시즌이 나오고 있죠. 오늘도 기업은행, 유니들, LS 일렉트릭 실적 발표 있는 날입니다. 관련 기업들 실적 체크해 두시면서 포트폴리오에 갖고 계시다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